자, 여러분, 교과서 175페이지 대상자 배변 돕기가 되겠습니다. 어제 동영상 플레이가 안 된 점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교과서 175페이지 배변 돕기입니다. 어제 지난번에 보셨던 그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 동영상 한번 보셔가지고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침대용 변기 사용. 자, 침대용 변기 사용. 침대에서 변기를 사용하는 게 침대용 변기가 되겠습니다. 이 침대용 변기를 사용하는 목적, 왜 침대에서 변기를 사용하냐? 기동할 수 없거나 움직일 수 없거나 안정을 요하는 환자에게 변기를 주어서 침대에서 용변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고, 또 두 번째는 검사를 위해서 대소변을 얻기 위함이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환자의 대소변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침대의 변기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규칙적으로 배변하는 것은 일반 사람에게도 그리고 환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침대용 변기를 사용할 때 이 배변을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려면 사적인 분위기를 마련해 가지고 이 침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되겠고, 그리고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과 하루에 2000에서 3000cc 정도의 수분 섭취를 격려해 주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정기적인 운동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금기가 아니면 쭈그리고 앉는 자세를 취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시간에 배변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변비가 심한 사람들은 매일 아침 9시마다 이렇게 변기에 앉아가지고 이 배변하는 습관을 들이면 언젠가는 9시에 배변을 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여기 옆에 대변 검사의 목적이 여러분 나와 있어요. 아까 침대용 변기를 사용하기 위한 두 번째 목적에 보시면 대소변의 검체를 받기 위함이다 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검체를 받아서 뭘 할 거냐, 혹시나 기생충은 없는지, 미생물이 자라고 있는지, 세균을 배양하는 검사, 균을 그 대변을 이 실린더에 묻혀가지고 따뜻한 온도에 인큐베이터에 넣어 놓으면 균이 열심히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서 어떤 균이 자라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세균 배양 검사, 그리고 소화효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는 소화효소 검사, 그리고 잠혈 검사가 되겠습니다. 잠혈 검사는 이 대변에 혹시나 피가 섞여 있진 않는지 보는 게 잠혈 검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관장의 종류가 나옵니다. 관장의 종류. 자, 관장에는 배변관장, 윤활관장, 구풍관장, 정체관장, 결장세척, 이렇게 여러분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저랑 체위 하실 때 배우셨는데, 관장할 때, 엉덩이를 검사할 때 하는 체위가 뭐였어요? 뭐였어요? 심스 체위. 기억나세요? 심스 체위. 그래서 관장시 체위는 심스 체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심스는 옆으로 누운 거잖아요. 옆으로 누워가지고 조금 더 엎드려 누운 것처럼 옆으로 누운 건데, 이 항문이 하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누운 게 심스 위예요. 그런데 이 관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심스 위에서도 좌 심스 위를 취해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안에 여러분 내용 보시면요. 첫 번째는 배변관장이 나와 있는데, 이 배변관장의 다른 이름이 청정관장이 되겠습니다. 배변관장과 청정관장이 하나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배변관장 안에 한번 가볼게요. 자, 배변관장은
연동, 웅동을 촉진해가지고 배변을 유도하기 위한 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그 다음에 정체 관장 전에, 변비나 이 어떤 검사를 위해서 항문에다 바리움을 주입하기 전에 이 배변 관장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체 관장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정체 관장이 뭐냐면 4번 보세요, 여러분. 4번. 정체 관장은요, 관장액이나 약물 같은 것들을 장 내에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관장이 정체 관장이 되겠습니다. 약을 넣을 거기 때문에 거기 안에 대장 안에 원래 들어있던 대변을 꺼내야지만 약이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배변 관장의 언제 하냐면 정체 관장을 하기 전에 실시하고, 변비가 있으면 이 대변을 꺼내주기 위해서 청정 관장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진단을 위해서 바륨, 약을 집어넣을 때 대장이 여러분 대장 안에 혹시나 무슨 결절이나 혹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항문에다가 하얀 색깔 약을 집어넣고 사진 찍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하얀 색깔 약이 이제 대장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게 될 건데, 그 전에 대변이 들어있으면 안 되니까 이 바륨 관장, 이 바륨액을 주입하기 전에 여러분 이 바륨 관장을 주입하기 전에 이 배변 관장을 해가지고 이 바륨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윤활 관장입니다. 윤활 관장. 윤활 관장은 여러분 오일을 주입해가지고 변을 부드럽게 해서 배출하기 위한 관장이 윤활 관장이고, 글리세린 관장을 윤활 관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구풍 관장인데요. 구풍 관장은 말 그대로 장 내에 가스를 배출시키기 위한 관장이 구풍 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정체 관장이 나와 있는데, 아까 약물을 주입해가지고 약효를 보기 위해서 하는 관장이 정체 관장이라고 했어요. 여기 여러분 요점 정리 한번 가보시면 정체 관장이 나와 있는데, 이 정체 관장은 약물 관장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혈정 내에 포타슘 양이 위험하게 높은 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황산 나트륨 같은 것들을 여러분 주입해 주게 되면 이 몸에 있는 포타슘이 더 이상 흡수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약물 관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포타슘이 몸에 많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 포타슘이 높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근육이 마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마비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맥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혈청 내에 포타슘이 높게 나온다는 것은 지금 조금 위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결장세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장세척은요, 그냥 단순하게 장을 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게 결장세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관장 아셔야 되고요. 이 관장이 어떤 관장인지 정의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일반적인 지침 해가지고 관장할 때 어떤 사항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일반적인 지침, 이 직장관, 항문을 찌를 그 관이 너무 딱딱하면 이 항문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용성 윤활제, 젤리 같은 거를 발라가지고 항문에다가 주입을 해 주어야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관장액 온도가 여러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른은 보세요. 너무 관장 용액 온도가 너무 높으면 대장 점막이 손상될 수 있고, 너무 찬 경우에는 관략근의 경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은 40.5도에서 43도,
그리고 어린아이는 37도 정도가 관장액 온도로 적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관장의 적절한 체위는 좌측위 심스 체위인데요. 자심스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5번의 일반적인 지침 5번 보시면 이 관장 팁을 집어넣는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밑에 그림 보시면 지금 환자가 좌측 심스 위로 해가지고 누워 있지요. 그러면 이 관장촉을 대장 안으로 쑥 집어넣어 줄 건데 똥꼬를 통해 가지고 이걸 얼마나 집어넣어야 되냐 하면 성인은 7.5에서 10cm 그리고 소아는 5에서 7.5cm 정도 깊이 있게 집어넣어 주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번 보시면 관장통 높이가 여러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실습 나가셨을 때 혹시 관장하는 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많이 시행하는 관장은 이 관장용 주사기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주사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생긴 거. 이 앞에 팁이 되게 두툼하게 생겼어요. 이걸 항문에다가 바로 넣어가지고 약을 쏴주는 방법의 관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책에서 보는 관장은 환자가 여기 누워있고 그리고 관장액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중력에 의해서 이 관장약이 환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관장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엉덩이하고 이 높이, 관장액통의 위치, 높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 보시면 6번 관장통 높이가 너무 높으면 직장에 큰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몇 cm? 40에서 60cm. 소아는 항문에서 30에서 40cm 정도 높이로 유지해가지고 중력에 의해서 이 관장액이 항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지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래서 이 성인은 40에서 60, 소아는 30에서 40인데 보통 성인의 경우 1000cc가 10에서 15분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주입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관장은 여러분 약을 그 대장 속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체 관장, 아까처럼 뭐 포타슘이 높거나 약물 같은 걸 주입해서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통 1시간 정도 유지해줘야 되고요. 그 외에 뭐 청정이나 구풍 관장 같은 경우에는 약을 한 5분에서 15분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대변을 볼 수 있게 도와주어야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 배변 관장, 청정 관장의 목적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데 몇 개만 줄 긋고 갈게요. 이 배변 관장, 청정 관장은 연동 운동을 자극해서 대변이나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관장이 배변 관장, 청정 관장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 보시면 여러분 관장액이 주입되는 동안 배에 힘을 주지 말고 뭘 벌리고 있으라고 환자가 입을 벌리고 숨을 쉬어서 신체가 이완되도록 해주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관장촉, 관장 팁을 집어넣을 때도 환자한테 아 하고 소리 내보세요 하는 그 사이에 관장촉을 항문에다 쭉 밀어 넣어줘야 되고요. 이게 들어가는 시간이 아까 10분에서 15분간 이 약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몸에 너무 힘을 꽉 주게 되면 약이 빨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 시간에. 그래서 이 약이 들어가는 동안에도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해서 온 전체 몸이 다 이완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 관장의 목적 여러분 줄고 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